부디 이 영상으로 인해 더없이 착한 여러분이 더 이상 인간관계에서 상처받고 다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단하게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도끼는 잊어도 나무는 잊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많은 나무를 찍은 도끼는 어떤 나무를 찍었는지 일일이 기억하지 못하지만 도끼에게 날카롭고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나무는 그 아픔을 영영 기억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인간관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상대방에게 격없는 무례를 저지르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사람은 자신이 그렇게 했던 행동과 말을 기억하지도 못하지만 그런 무례한 사람에게 당한 사람들은 그 상처를 영영 기억하며 아파합니다. 참다 못해 상대방에게 내가 받은 상처를 드러낸다 한들 그 상대방의 반응은 뻔합니다.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러냐? 나는 다른 사람들한테 더한 것도 당했어. 너무 속 좁은 거 아니야? 무례한 사람들에게 이해를 바랐을 뿐인데 상처를 치료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저 진심 어린 사과를 바랐을 뿐인데 그것조차 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이제는 마음을 달리 먹어야 합니다. 무례한 이가 상처받은 우리의 마음고생을 알아줄 거라는 착각을 해서는 안 되고 그들의 태도에 어떠한 변화도 없을 것이라는 걸 분명히 인지하고 대처해야 합니다. 이 정도 티를 냈으니 다음에는 안 그러겠지. 내가 오해한 것일 수도 있으니 기다렸다가 적당한 때가 되면 말해야지라며 혼자 그 상처를 감내하고 견딜 필요가 없습니다. 격이 없는 무례함에는 전에 없던 단호함으로 대처해야 하며 상대방과의 관계가 나빠질 거라는 두려움에 아무 행동도 취하지 못할 바에는 관계를 정리하더라도 나 자신을 지키고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확실한 액션을 취해야 합니다. 오늘은 지금 당장 피해야 할 악마보다 위험한 6가지 인간 유형과 사람의 본 모습을 가장 빠르게 알 수 있는 방법 6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주변에 이런 사람이 없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사람이 가까이 있다면 정말 위험합니다. 하루빨리 목에 칼이 들어오더라도 손절을 해야만 합니다. 사람의 악한 본 모습을 가장 빠르게 알 수 있는 방법 6가지. 첫 번째, 만만한가라는 생각이 자꾸만 들게 만듭니다. 예전에 이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친해서 친구들끼리도 많이 보곤 했었는데 그 친구는 대화를 할 때마다 내가 무언가를 얘기하면 항상 말을 자르거나 너 그거 잘 못하잖아. 너 그거 안 될 것 같은데라며 나를 부족한 사람 취급했습니다. 둘이 같이 있을 때 그랬으면 나도 반박을 했을 텐데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그런 행동을 하니 화내기도 애매하고 속으로만 쌓아두게 됐습니다. 그렇게 쌓아두고 말을 하지 않으니 계속해서 그런 행동이 심해졌고 선을 넘어 결국 그 친구를 손절하게 됐습니다. 나를 아무렇지 않게 취급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중 하나는 만만하게 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결코 당신이 예민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피해의식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실에 입각해서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만만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무조건 넌 내 아래고 내가 그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일단 너보단 잘 알아라는 이상한 마인드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런 사람들과 계속 시간을 보내면 나만 힘들고 짜증이 납니다. 괜히 처음부터 가불이 형성된 것만 같고 좀 괜찮아졌나 싶다가도 다시금 저런 말투로 짜증을 유도합니다. 두 번째, 화내면 예민한 사람 취급하는데 똑같이 대해주면 정색합니다. 야, 그거 가지고 그러냐? 그냥 장난이잖아. 매번 자신이 선을 세게 넘었으면서 내가 응당 화낼 만한 행동이나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화를 내면 예민한 사람 취급하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작 본인이 한 말이나 행동의 10%만 돌려줘도 불같이 화를 내거나 정색을 합니다. 야,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건 아니지 않냐? 자신이 한 행동이나 말의 잘못은 일도 생각 안 하고 상대방에게만 친절과 관용과 배려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아, 이게 당연한가? 내가 잘못한 건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절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잘못한 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그 사람이 이상한 것입니다. 자신의 태산과 같은 잘못은 티끌로 생각하고
아무렇지 않은 걸로 생각하면서 상대방의 티끌 같은 잘못은 태산같이 여기는 이런 사람들은 결국 나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행동과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다른 사람한테 하는 행동과 나에게 하는 행동이 다릅니다. 다른 사람에게 하는 행동은 정말 친절하고 세상 좋은 사람인데 나에게는 세상 엄격하고 무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진짜 인성을 보려면 그의 오래된 친구나 부모님에게 하는 행동을 보라라는 명언이 있듯 결국 자신이 정말 편하게 생각하고 오랜 기간 봐온 사람에게 하는 행동들이 그 사람의 진짜 인성을 보여줍니다. 누군가에게는 한없이 친절하고 좋은 사람이라도 나에게는 완전히 다른 행동과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은 높은 확률로 당신을 아무렇지 않은 사람 취급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를 존중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 소중한 시간과 감정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만 없으면 이것만 안 하면 괜찮은데라며 일말의 아쉬움과 가능성을 남겨둘 필요도 없습니다. 과감하게 잘라내고 내 감정을 우선 보호하세요. 나를 존중해주는 좋은 사람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기에도 모자란 인생입니다. 네 번째, 절대 남 잘 되는 꼴을 못 봅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정확히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열심히 해서 자금을 모아 주식을 하거나 집을 사거나 이런저런 좋은 일이 있을 때 사회성이 좋은 사람들은 진심으로 축하한다. 정말 고생 많이 했구나. 나도 너처럼 열심히 살아야겠다라며 축하해주고 방법을 물어보는데 사회성 부족한 사람들은 야, 무슨 방법을 써서 그렇게 돈 빨리 모았냐? 혹시 뭐 불법적인 일 한 건 아니지라며 기분을 팍 상하게 만드는 화법을 씁니다. 하지만 이런 말투 자체가 결국 자신의 부족한 자존감에서 발현되는 것이기에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앞선 세 가지 말투를 쓰는 사람들에게 큰 스트레스 받고 감정 상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비꼴수록 내가 잘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일일이 맞받아쳐 줄 필요도 동요할 필요도 없습니다. 남의 행복을 진심으로 응원해 줄 줄도 모르는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자존감 낮아지는 게 제일 쓸데없는 짓입니다. 과감하게 잘라내거나 잘라내지 못하는 경우라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세요. 그게 우리의 건강한 마음가짐을 지키기 위해 가장 필요한 태도입니다. 다섯 번째, 자신이 힘들면 남도 힘들어야 됩니다. 사회성 부족한 사람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가치관 중 하나는 내가 힘들면 너도 충분히 힘들어야 돼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친구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사회성이 부족한 사람도 공무원이라고 가정합시다. 이럴 때 공무원 시험에 최근 합격한 친구는 수험 생활을 약 6개월 정도 했고 사회성이 부족한 사람은 수험 생활을 약 3년 정도 했다고 가정했을 때 보통의 사람이면 야, 너무 축하한다. 6개월 만에 되는 게 쉽지 않은데 진짜 축하해. 빨리 돈 벌고 얼른 같이 열심히 해서 진급하자라는 식으로 말합니다. 그러나 사회성 부족한 사람들은 와, 요즘 공무원 개나 소나 지원하나 보네. 너가 6개월 만에 붙은 거 보니까. 나 때는 진짜 힘들었는데 아마 그렇게 쉽게 붙을 만큼 뭐 페널티가 있겠지라는 식으로 굉장히 못되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이 힘든 것만큼 상대방도 힘들어야 된다고 강하게 믿고 있고 그렇기에 베베 꼬인 심리가 화법으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그냥 넘기면 될 걸 긁어 부스러기를 만듭니다. 주변에 꼭 그런 사람이 한 명쯤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뭘 한다고 했을 때 그냥 넘기면 되는데 꼭 그걸 긁어 부스러기 만드는 사람들. 예를 들어 누군가가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있다고 말하면 열심히 해, 응원할게 한마디 하면 되는데 야, 요즘 공무원 돈도 못 버는데 경쟁률은 엄청 높잖아. 그냥 그거 할 바에야 나는 개인 사업하겠다. 너 집중력을 내가 아는데 넌 공무원 할 집중력은 아니야. 그거 힘들어라며 마치 자신이 공무원에 합격한 사람처럼 어줍잖은 조언을 하며 상대방의 기분을 불쾌하게 합니다. 이처럼 인간 본성이 못된 사람들은 그냥 넘기면 될 걸 굳이 긁어서 부스러기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부스러기를 상대방의 머리에 대놓고 탈탈 털어버립니다.
마치 자신의 말이 진짜 현실적으로 뼈 때리는 충고라 믿으며 경우 없는 무례를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의 부스러기 같은 말에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부스러기는 부스러기에 불과합니다. 그냥 슥 한번 털어버리면 됩니다. 지금 당장 피해야 할 악마보다 위험한 6가지 인간 유형. 당장 손절해야 하는 사람 유형 6위. 얻어먹기만 하는 사람. 살다 보면 남에게 베풀 줄은 전혀 모르고 얻어먹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처음 한두 번은 내가 베풀 수 있어도 계속되면 온갖 정이 떨어지고 결국엔 질려버리고 말죠. 이런 사람 특징은 받는 게 당연한 줄로만 알고 나중에 안 주면 오히려 화를 냅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알고 나만 호구가 된다는 말이 딱 이런 사람들 상대로 맞는 말입니다.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남이 베푸는 것에 고마움을 전혀 모르고 나중엔 오히려 왜 안 주냐고 역정내는 사람은 지금 당장 손절을 해야 할 사람 순위에 꼽힙니다. 당장 손절해야 하는 사람 유형 5위.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내로남불 유형. 내가 하는 것은 괜찮고 남이 하는 것은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 특징은 자기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남을 바라볼 때에는 한없이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죠. 진정 성숙하고 그릇이 넓은 사람이라면 이와는 반대로 적용합니다. 내가 하는 것에는 엄격하게 돌아보고 남이 하는 것은 너그러이 용서할 줄 알아야 하죠. 하지만 이런 내로남불 유형의 사람들은 남이 자기에게 하는 것은 티끌만큼도 용납을 못하면서 자기가 남에게 하는 것은 에이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니냐라면서 뻔뻔한 태도로 일관합니다. 이런 사람을 두고 낯짝이 두껍다 뻔뻔하다는 표현이 있는 것이겠지요. 이런 사람의 특징은 배려가 없고 이기적이며 자기밖에 모른다는 것입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에 자기만이 잘난 줄 알고 사는 사람인 것이죠. 또 이런 사람은 남에게 미안하다는 사과도 전혀 하지 않고 자기 잘못을 인정할 줄도 모릅니다. 애초에 자기를 향한 기준이 너무 관대하고 자기 잘못을 돌아볼 줄조차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또 자기 사정만을 들먹이며 자기 상황과 기분만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은 타인을 향한 배려가 없고 남들이 다 자기를 이해해주고 떠받들어 주기만을 원합니다. 이런 사람은 언제 나에게 돌변하여 엄격한 태도로 몰아세우고 비난할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막상 자기가 한 행동은 전혀 돌아볼 줄 모르고 말이지요. 이런 사람과 엮이면 매우 피곤하고 아무리 말을 하고 설득을 해도 씨알도 먹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차라리 조용히 손절을 하고 멀어지는 것이 심신에 더 안정을 주는 길입니다. 당장 손절해야 하는 사람 유형 4위. 앞뒤가 다르고 가식적인 사람. 앞뒤가 다른 사람은 피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위험한 이유는 앞에서 하는 행동만으로는 전혀 구별할 수가 없고 속으로 어떤 검은 속내를 품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내가 전혀 예측도 못하고 있다가 나중 가서 뒤통수 맞았다는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앞뒤가 다른 사람은 앞에서는 어떻게든 듣기 좋은 말만 해주고 전혀 자신의 진심을 드러내 보이질 않습니다. 철저하게 계산적이고 교활한 태도로 인간을 대하죠. 앞에선 하하호호 웃고 뒤에 가선 호박씨 까는 인간이 바로 이런 유형의 사람들입니다. 물론 사회를 살아가다 보면 내가 기분이 나빠도 웃고 사회적으로 적절하게 가면을 취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사회적인 예의라는 것도 있고 내 속마음을 다 드러내도 꼭 좋지만은 않은 상황도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친하고 가까워진 상태에서도 전혀 자기의 속마음이나 생각을 드러내지 않고 앞에선 가식으로 일관하면서 뒤에 가서 딴소리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국 나를 위한다기보다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잘 되는 꼴을 못 보고 내가 잘 되면 배 아파하고 싫어하고 어떻게든 끌어내리거나 폄하하려고 애쓰죠. 진정한 우정이라면 친구가 잘 되는 것을 응원해주고 진심으로 함께 기뻐해 줄 줄도 알아야 합니다. 친구가 슬프고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도 함께 슬퍼해주고 위로해 줄 수 있어야 하지요. 하지만 이런 사람은 속내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겉으론 위로해 주지만
속으로는 휘파람을 부르고 있을지 전혀 모르는 일입니다. 내가 잘 되었을 때는 겉으론 축하해주는 척하지만 집에 와서 배 아파하고 시기 질투하고 있을지 모르죠. 앞뒤가 다르고 가식적인 사람의 인생은 황무지처럼 공허하고 피곤합니다. 이런 사람은 믿고 곁을 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인생이 빈곤하고 얄팍해집니다. 상대방이 남 호박씨를 잘 까고 앞뒤가 다른 모습을 많이 보았다면 당장 벗어나서 손절하고 지내십시오. 당장 손절해야 하는 사람 유형 3위. 남에게 전해들은 이야기를 내게 고스란히 전하는 사람. 내 앞에서 남 뒷담화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특히 더 조심해야 합니다. 내 앞에서 남을 뒷담화하는 사람은 남한테 가서도 똑같이 내 뒷담화를 합니다. 나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하다가 뒤통수 맞는 것입니다. 진짜 현명하고 덕이 높은 사람은 남의 뒷담화 같은 말과 행동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뒷말은 결국 파국이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지요. 험담과 뒷담화는 세 사람을 죽입니다. 그것을 듣는 상대방, 험담의 당사자, 험담을 말하는 자기 자신. 이렇게 세 명 모두를 죽이는 것이지요. 상대가 험담과 뒷담화를 조금이라도 하는지 유심히 지켜보십시오. 그리고 조금이라도 그런 기색이 보인다면 바로 머릿속에서 경고 신호를 울려야 합니다. 험담하는 버릇은 쉽게 고치기가 힘듭니다. 내가 고쳐줄 수도 없는 것이죠. 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입이 촉새처럼 가볍고 방정맞아 어디서 전해들은 이야기를 여기저기 퍼나르고 남의 치부나 약점까지도 전혀 경각심 없이 나불거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나한테 와서 남에게 전해들은 이야기를 고스란히 내게 전하는 사람은 내 이야기도 남한테 가서 고스란히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사실 정말 친한 사이끼리 서로 뭐 남 얘기도 하고 누가 이래서 힘들었다. 누구는 이러이러한 점이 별로 마음에 안 든다. 이런 애정 섞인 푸념과 투정을 하기도 하지요. 이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가까운 사이게 할 수 있는 투정인 것이죠. 하지만 지나치게 남의 이야기를 입에 올리고 상대방의 단점만을 콕콕 집어내 험담을 일삼는 사람은 내 정신 건강에 해롭습니다. 이런 사람은 타인을 볼 때 애초에 좋은 점보다는 나쁜 점부터 먼저 보고 그 점을 남들에게 씹고 다니는 사람이라서 가까이 두어서 하등 좋을 것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장 손절해야 하는 사람 유형 2위. 온통 부정적인 사람. 부정적인 사람이 왜 2위일까요? 부정적인 사람은 어쩌면 앞에 유형의 사람들보다 더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에너지는 반드시 서로 전염됩니다. 내 주위에 가까운 사람 중에 부정적인 말만 일삼는 사람이 있다면 나도 어느 순간 물들어서 부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이 과정은 나도 모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더더욱 알아차리기 힘듭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뭐만 하면 그거 안 된다, 그건 못한다. 이거는 이래서 힘들다, 저거는 저래서 힘들다,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힘들다. 온통 이런 이야기만 잔뜩 늘어놓는 사람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쁘다고 하는 걸까요? 부정적인 말을 하면 실제로 일이 부정적으로 흘러갑니다. 유명한 말이죠. 말이 씨가 된다. 이 말은 틀린 말이 하나 없는 말입니다. 말이 씨가 됩니다. 그 이유는 사람은 결국 생각하는 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불교에서도 핵심적으로 말하는 내용이고 그 밖에도 다른 모든 종교들에서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은 실제로 그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더욱 부정적인 말들을 하고 부정적인 생각들을 하게 되어 상황이 악화되고 결코 빠져나올 수 없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옆에 있다면 별 일도 안 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사람은 옆에서 아무리 말하고 바꿔주려 해도 결코 쉽게 바뀌지가 않습니다. 스스로 깨닫기 전에는 모르는데 이것을 스스로 깨닫는다는 게 쉽지가 않죠. 내가 그 사람을 바꾸려다가 진이 다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결국엔 그 사람에게 완전히 옮아버리고 말죠. 사람을 곁에 두는 것은 정말 신중히 해야 할 일인데 부정적인 사람을 곁에 둔다는 것은 내가 모든 일이 잘 안 풀리고 나쁜 상황만을 맞이하고 싶다는 이야기와도 같습니다. 특히나 내가 힘들거나 불안정한 상황일 때는 이런 사람과는 잠시 안녕을 구하는 것이 옳습니다.
불안정 상태일 때에는 더더욱 영향을 받고 흔들리기 쉽기 때문에 완전히 심적인 구렁텅이로 굴러가는 수가 있습니다. 내 스스로가 정말 긍정 에너지가 세고 남들에게 기꺼이 에너지를 퍼뜨려주고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전까지는 부정적인 사람과는 잠시 거리를 두십시오. 당장 손절해야 하는 사람 유형 1위. 교활하고 가스라이팅을 일삼는 사람. 1위는 가장 위험한 유형입니다. 바로 뱀같이 교활하게 가스라이팅을 일삼는 사람입니다. 가스라이팅하는 사람 잘못 만나면 내 인생이 완전히 종치고 파탄납니다. 다른 유형 사람들은 그래도 나쁜 의도라도 없고 사람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닐 수 있는데 이 유형의 사람들은 애초부터 악한 의도를 품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타인을 교묘하게 조종하고 내 뜻대로 지배하려는 교활한 속을 품고 있는 자들입니다. 타인의 심리를 구슬리는 방법을 잘 알고 자기가 완전히 손바닥 위에 놓고 조종할 수 있는 사람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상대방이 약해지고 불안정해진 상황을 노리고 이 틈을 타서 접근하여 온갖 가머니설과 달콤한 말로 상대를 꼬여내고 서서히 상대방의 심리를 조종해가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뱀처럼 교활한 속내를 지니고 있어서 자기 이득을 위해서라면 타인이 어떻게 되든 전혀 상관하지 않고 남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거나 남이 엄청나게 잘 되든 말든 철저하게 자기 욕심과 자기 이득만을 채우기 위해 교묘하게 접근합니다. 말만 들어도 무시무시하고 위험해 보이죠. 하지만 정작 문제는 이런 자들은 쉽게 구분해 내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처음에는 천사 같은 친절한 얼굴과 달콤한 미소를 띄우며 나타나 나를 살살 구슬릴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상대를 안심시키고 자신한테 의지하게 만들기 위해 일부러 달콤한 꾀와 사탕 발린 말들을 휘감으며 자기를 믿고 의지하게 만들어서 손쉽게 조종하기 위한 조건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때로 너무 착하거나 순수하거나 고되고 힘들고 슬픈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이들의 먹잇감이 되기가 쉽습니다. 상황 판단이 흐려지고 믿고 의지할 곳이 없을 때 이들이 천사 같은 얼굴을 하고 나타나 달콤한 말로 유혹하기 때문이죠. 이때 유혹에 속아 넘어가는 순간 인생이 끝장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다른 어떤 사람들도 아닌 오로지 자기 자신한테만 완전히 의지하게 하고 모든 생각과 판단을 자기한테 의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순간 이들이 원하는 대로 상대를 조종할 발판이 생깁니다. 이런 사람은 의외로 가까운 연인이나 친구,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정말 가깝고 믿었다고 생각했던 사람에게 이런 뒤통수를 맞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경험담이 이를 증명합니다. 막상 이들의 소나기 아래 놓여 있을 당시에는 전혀 모르고 눈치챌 수가 없지만 간신히 이들에게서 빠져나오고 난 후에야 내가 완전히 속아서 넘어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자들에게 잘못 걸리면 어마어마한 심적인 괴로움을 겪고 정신이 피폐해지고 삶이 고단해지는 끔찍한 경험들을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들을 잘 알아보고 단칼에 잘라내거나 잘 빠져나올 수 있어야겠지요. 지금까지 지금 당장 손절해야 하는 6가지 인간 유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혹시 내 곁에도 이런 유형의 인간이 있지는 않으셨나요? 이런 사람이 있으면 내 정신 건강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끊어내시길 바랍니다. 못된 이들을 대할 때 기억해야 할 4가지. 첫 번째, 무례한 사람에게 2번 이상 당하면 그건 자신이 바보입니다. 누군가가 계속 선 넘는 행동을 하고 무례를 아무렇지 않게 저질러도 잘 타이르면 괜찮아지겠지. 다음엔 안 그러겠지라며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굉장한 착각입니다. 무례한 사람들은 나의 배려나 호의를 당연한 권리로 취급하며 한번 무례를 저질렀을 때 상대가 넘어가면 다음에는 안 해야지, 내가 너무했어가 아니라 이 정도도 받아주네? 좀 더 해도 되겠는데라고 생각합니다. 경우도 없고 정도도 없는 사람들을 애써 이해해주거나 배려하지 마세요. 그건 무엇보다 내 정신 건강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2번째, 못된 이들은 자기가 못된 줄 모릅니다. 못된 이들의 가장 큰 공통점은 본인이 못됐다는 걸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로남불이
오랜 기간 살면서 인생에 고착화됐기에 선 넘는 무례를 저지르고도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라거나 상대방의 마음을 후벼 파는 못된 말을 해놓고도 난 그래도 솔직하게 다 얘기하잖아. 이게 제일 좋은 거 아니야라며 본인을 정당화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한번 된통 당하고 나면 그 얼얼함이 최소 일주일은 갑니다. 아무리 이 사람들에게 너 진짜 못됐다라고 말한다 한들 결코 그 사람들은 자가검열을 하거나 미안하다고 사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되려 이 정도 갖고 뭐라고 하면 너 각박한 세상 어떻게 살래라며 핀잔을 주거나 다 너를 위해서 내가 솔직하게 말하는 거잖아. 섭섭하네라고 도리어 사과를 바랄 것입니다. 세 번째, 그들의 부탁을 굳이 들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못된 이들의 부탁을 굳이 들어주지 마세요. 못된 이들에게서 이용당하고 상처받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그들의 부탁을 무리하게라도 들어준 사람들입니다. 못된 이들은 부담스러운 부탁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는 우리 사이에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라며 상대방에게 은근하게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며 부탁을 들어주지 않을 때 죄책감을 느끼게 합니다. 이들은 이런 방면에서 이미 도가 텄기에 내가 부탁을 들어준다 한들 결코 고마워하거나 감사해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더 부담스럽고 힘든 부탁을 아무렇지 않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 내 기준에서 아니다 싶은 부탁이면 단호하게 거절하세요. 그 부탁 안 들어줬다고 그 사람 인생이 잘못되는 것도 아니고 만약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다고 섭섭함을 느끼거나 관계를 끊으려는 사람이라면 시기의 문제일 뿐 언제든 끊어질 사이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번째, 더 못되게 말하세요. 못된 사람이 못되게 말했을 때는 더 못되게 말하세요. 그리고 더 못되게 행동하세요.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도 사람다운 사람에게 하는 것입니다. 야, 너 살 많이 쪘네. 굴러다니겠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근데 얼굴 박살난 거보단 나은데라고 하거나 야, 너 그것밖에 못 벌어서 어디에 쓰냐라고 한다면 돈 많아도 성격 개차반이라 돈 같이 쓸 사람도 없는 것보단 그래도 지금이 낫지라는 식으로 아무렇지 않게 돌려주세요. 더 예쁜 말, 더 좋은 행동은 인간다운 사람에게나 하는 것이지 이런 사람들에게 휴머니즘을 바랄 필요도 해줄 필요도 없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속담이 굉장히 잘 어울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들과 지내기에도 부족한 인생입니다. 더 예쁜 말, 더 좋은 행동은 인간다운 사람에게나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나온 피해야 할 사람들을 잘 판단하여 손절하고 내 곁에 좋은 사람을 두시길 바랍니다. 나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상으로 인생 철학이었습니다. 철학이 있는 당신의 삶을 응원합니다.